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지난주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이 대만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행사에 참가해 인공지능용 메모리 기술을 두고 맞붙었는데 그 행사 현장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세미콘이라는 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3,000곳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세미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세미는 세계 각지를 돌아가면서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만에서 열리는 행사가 세미콘 타이완입니다. 네. 중국에서 개최하면 세미콘 차이나, 미국 서부에서 개최하면 세미콘 웨스트 등의 이름이 붙는데요. 한국에서도 세미콘 코리아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미콘 타이완은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 난강 전람관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 작년보다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됐는데요. 총 56개국에서 1,100곳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도 8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모두 신기록입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대만에서 열렸는데 이 대만에 지금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만 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 대만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를 독식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점유율 1위인 미디어텍과 반도체 후공정 1위 ASE도 대만 기업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대만의 행정원장이 지난 4일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대만 행정원장이 대만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완수하겠다고 되게 자신감 있게 외쳤습니다. 네. 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또 대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반도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인들도 대만과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김주선 사장은 CEO 서밋 기조 연설에서 올해에만 대만을 10차례 방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대만에서 그 지진이 좀 크게 났을 때도 이 세계 반도체 공급 위기설이 퍼졌을 정도였죠. 그렇죠. 네, 이번 행사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사장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고위급 임원이 직접 파견된 게 꽤 화제였나 봅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세계 메모리 반도체 투톱의 사장이 세미콘 타이완에 총출동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사업을 총괄하는 이정배 사장이,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는 HBM을 포함한 이제 AI 인프라 사업을 이끄는 김주선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의 사장급 인사가 세미콘 타이완에 참석한 게 처음인데 주최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이들의 사진은 행사 기간 내내 전시장 내부에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CEO 서밋 참석자로 내걸렸고요. 네. 행사에 앞서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정배 사장과 김주선 사장은 행사 첫날 열린 CEO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네. 이 서밋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AMAT과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 IMEC 네. 여기에 CEO가 참석했고요. 네.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부사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CEO 서밋은 이번 세미콘 타이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입장 등록 1시간 전부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 기조 연설에서 기대했던 대로 좀 흥미로운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정배, 김주선 이 우리나라 기업 사장들의 발언이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컸는데요. 예.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에 속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의 이정배 사장이었는데요. 이정배 사장은 AI 시대를 맞아서 메모리 반도체가 직면한 전력 효율성, 성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삼성 파운드리 외에 다른 파운드리와의 협력에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6세대 HBM인 HBM4부터는 성능 개선을 위해서 로직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때 이정배 사장은 삼성전자를 궁극의 인하우스 협력 모델이자 유일한 토탈 솔루션 사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삼성전자는 지난 6월에 개최한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자사의 솔루션을 활용하면 고객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시간을 20% 절약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토털 솔루션이었나요? 네, 토털 솔루션을 이제 선보였고 내세웠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떻게 했죠? 네, 이어서 발표에 나선 김주선 SK 하이닉스 사장은 SK 하이닉스가 AI 원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HBM4부터 처음으로 로직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김주선 사장은 HBM4를 TSMC와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이 제품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고객과 파운드리, 메모리의 3자 협업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주된 고객은 엔비디아, 파운드리는 TSMC겠죠. 김주선 사장은 TSMC의 본진인 대만에서 TSMC 고위 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삼각동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셈입니다. 네. 또 발표 말미에는 SK그룹이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서비스 등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깨알 홍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TSMC,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려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뭐 자기들하고 일하자라고 이제 홍보하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사실 양사 모두가 협업을 강조했는데 이 협업의 구체적인 양상은 미묘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는 내가 메모리, 파운드리, 로직 다 해봐서 잘 아는데 나랑 일하면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강조한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나는 다른 건 안 하고 메모리 한 우물만 팔 거야. 각자 영역에 특화한 협업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반도체 제품이나 기술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서 향후 D램 개발 로드맵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올해 10나노급 6세대, 즉 11나노 선폭 수준의 D램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같은 세대의 제품을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발 정도 빠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발표에서 2026년에 10나노급 7세대 제품을 그리고 1년 뒤인 2027년에는 이를 넘어 한 자릿수 선폭의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D램 업체가 10나노 미만 공정에 대한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말에 SK 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D램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크게 공개하면서 반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아직 10나노급 6세대 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라이벌인 삼성전자하고 TSMC가 이제 한 자리에서 대담을 나눈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CEO 서밋 기조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AI 칩 파이어사이드 챗,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주제로 대담이 열렸습니다. 예. 이 대담에는 삼성전자의 이정배 사장과 TSMC의 미위재 부사장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1, 2위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의 이런 최고위급 임원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미위재 TSMC 부사장은 그간 연구 개발을 주로 이끌어온 인물인데요. 현재 TSMC의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예. 웨이저자 현 CEO의 미래 후계자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부사장이지만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에 비해 결코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물이 아닌 거죠. 네. 근데 경쟁사 간의 이런 치열한 논쟁을 기대했던 관람객이라면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담의 주제가 AI의 미래나 어떤 AI의 투자 회수 가능성 이런 주제가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정배 사장과 미위재 부사장은 뭐 AI는 결국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크게 부딪히는 모습은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뭐 다른 주제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행사 기간에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매번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것이 바로 전력 소비 문제입니다. 네네. AI 모델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커슨 CEO는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을 꼽았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컴퓨팅의 에너지 효율이 1만 배 개선됐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똑같이 1만 배를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반도체의 성능 개선을 이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많이 언급된 것이 엣지 디바이스 AI입니다. 네. 엣지 디바이스 AI요. 네, 엣지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에 기반한 대규모 AI와 다르게 사용자의 기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온 디바이스 AI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력 효율과 반응 속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도 CEO 서밋 대담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와 엣지 디바이스 AI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저전력 디램인 LPDDR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한 AP 칩인 엑시노스 2500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미콘 타이완 행사 관련 이야기 김학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